바쁜 건가? 나 좋아하는 건가? 밀당인가? 어쩔 땐 너무 잘해주고 근데 빠이빠이 이따 전화해. 그래서 가고 그렇게 하니까 애견녀 같아. 그래? 처음에는 여자가 갑으로 시작해도 중간 지나가기 시작하면 을이 돼. 누구나 마음속에 데스노트 하나씩은 품고 있어야 된다. 요즘에 가장 섹시한 것은 투자를 잘하는 거. 그래서 어제 저녁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 더 살까? 줍줍 할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앞에 이런 거 갖다 놓고 얘기를 하라니까 고문이잖아. 그 얼마 전에 지훈 박사님이 딸기 케이크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딸기 케이크 쇼핑을 해서 왔죠. 연말 되면 이렇게 유행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생크림, 뭐 딸기 케이크 막 이래갖고 또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빨간색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지. 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어디 생크림 딸기 케이크 가장 맛있나? 예, 그래서 주우재 씨도 하고, 맞아. 박명수 씨도 하고, 뭐 다들 그거 하더라고. 박명수 맛있지. 씨가 맛있다 그런 데가 홍대 앞에도 있고 신세계에도 있는 잠실에도 거기를 있어. 맛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거기도 한참 줄을 막 길게 서더니 요즘은 두쫑쿠 쪽으로 줄이 몰리면서 그렇구나. 근데 사실 딸기는 지금이 제철이긴 한데 사실 지금 제철이라는 건 좀 그렇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4월? 3월 정도였어. 따뜻할 때 먹던 건데 요즘은 그걸 겨울에 먹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쌀쌀할 때 생각이 음. 나는 게 이 딸기인데,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게 새해도 맞았고, 앞으로 롱테이크 어떻게 할 건지 약간 작전 회의를 이렇게 밝은 데서 보통 이런 건 은밀하게 지하 벙커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그러네. 너무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작전 회의를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올해 그러면은 롱테이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고전 읽기는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고전 읽기 조회수가 조금 모자랍니다.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썼던 데미안이 지금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봐주셔서 약간 그 성냥팔이 소녀 컨셉이었는데 추워요. 조회수 주세요. 조회수. 조회수가 보여요. 잘 끼고서는 막 그런 거였는데 네, 됐어요. 보여주셨어. 이제 성냥팔이 그건 아줌마. 성냥팔이 소녀는 좀 그렇고 성냥팔이 아줌마. 선영팔이 아줌마. 네.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이제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갖고 사실 이거를 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보시겠지만 청소년들도 가끔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필독서 리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 쫙. 그럼 거기에 다 고전이 들어가 있어.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요. 다음 것도 정했잖아요, 우리.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갈 때 이제 끼고 갔어요. 폭풍의 언덕 끼고 왔어? 미리 읽어야 되니까. 싫어했잖아. 싫어했지. 읽고 나서 더 싫어졌어. 뭐야 이건. 정말 임성환 작가님인가? 아니 옛날에는 그 되게 멋있었거든. 그런 게 뭐랄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랑. 두 사람을 전부 다 막 불살라버리는 사랑인 거잖아. 그래서 야, 막 가슴이 찢어진다. 막 이러면서 어이씨. 스토커의 사이콘데? 막 보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니, 그리고 굉장히 골고루 다 성격이 나쁜. 정말. 거기에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요번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참 저희가 웃고 시작했는데, 저는 최근에 되게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응. 우리 대학교 동기생. 이제 나는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영문과 친구들이 연초에 2명이나 하늘나라로 갔는데, 어머.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우리 과의 전설적 인물이었거든요. 맹인으로 그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 영문학이란 게 노트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가 제 집에서 해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학교까지 따라오셔서 도서관에서 점자를 책을 만드셨다고 이제 친구들이 추억을 얘기했는데 더 놀라운 건 영문과를 졸업하고 나서 컴퓨터공학을 또 공부했어. 진짜로? 응.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는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술 개발 같은 것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 제가 있을 때 그 연락처 같은 것을 좀 수소문해서 걔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개발하는 시각장애인용 폰을 보내주려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굉장히 뭔가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때이르게 가서 좀 충격이었어요. 이제 물론 그냥 저희 나이에는 사실 누군가 죽는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인데 너무 저희가 자랑스러워했던 친구가 그렇게 돼서
좀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가끔 이제 부고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맞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간 거고, 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그래, 우리도 그럴 나이가 된 거지. 우리가 졸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오랜만에 같이 다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결혼식장에서 전부 다 모여갖고 어머 결혼식 너 오랜만이다 뭐 이러고 그게 이제 하나의 장소가 되고 그렇지. 조금 지나면은 친구의 돌잔치 예, 아이의 돌잔치를 가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 장례식장. 근데 이제는 우리 본인상 본인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이 뭐 안타깝네요 진짜. 굉장한 인재인 것 같은 얘기만 들어도. 하여튼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건강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튜브 하면서 건강 얘기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감자칩 매니아잖아요. 그렇지. 네. 최근 좀 끊었어요. 아니 커피를 끊는 것도 힘든데 감자칩 끊는 것도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든데 근데 뭐 끊은 이유는 제가 뭐 더 건강해져지 이렇다기보다 뭐 그런 이유도 있긴 하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재작년에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벌써 재작년이야? 재작년이지 2024년이니까 세월이 빨리 흘러.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몸이 좀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감자칩이랑 과자랑 이런 걸 좀 많이 먹었더니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아 진짜? 약간 좀 이제 붉은 것들이 올라오고 가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나타난 증상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조금 끊었죠. 감자칩 그러네요. 너무 좋아하니까. 팬분들이 막 보내주시기도 하셨었는데.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끊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스레드에 적었더니 근데 연근칩을 주시더라고. 연근칩 맛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기름에 튀기고 이런 게 아니니까 맞아.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커피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독한 사람이 커피 끊는 사람 같아. 세상에는 술을 끊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아졌는데 커피.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이제 눈 뜨면 커피 정말? 하니까 내가 과연 이것은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루에 몇 잔 마셔요? 3잔. 많이 마시네. 많이 마시죠. 어떨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못 마실 때가 있잖아. 회의가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가서 이제 계속 막 이동을 해야 돼서 뭐 커피 잔을 들고 이렇지 않을 때 좀 수면의 질이 올라갔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긴 드는데 수면의 질을 찾을 것인가? 커피를 마실 것인가 하면 아직은 커피. 근데 저는 바닐라 라떼는 거의 끊었어요. 아 진짜?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잔소리를 했거든 나한테 바닐라 라떼 끊으라고. 내가 단 음료를 내가 이제 싫어하니까 안 돼. 그거 왜 마시냐고. 근데 사실은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 이게. 트럼프도 안 좋다 그랬어. 맞아요. 이번에 그 미국 정부에서 낸 그거 보면은. 근데 그걸 보면은 RFK 주니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좀 이상해 왜 저래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한 게 다 틀린 건 아니야.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닐라 라떼를 제가 올해 들어갔고 2번인가 마셨어요. 그러면 되게 잘한 거야. 그렇지. 나 매일 마셨거든. 커피도 아예 안 마시고 지나간 날도 이제는 있기는 해요. 와, 그건 대단하다. 그래서 대신 차를 좀 마셔요. 뭐 메밀차라든지. 메밀차도 좋지. 허브차 같은 거. 나는 원래 민초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페퍼민트도 맛이 그렇다니까 상쾌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건 커피를 끊으려는 생각은 감히 못하고 이제 제가 약간 얼죽하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일단 먹기 시작하면 딴 걸 못 먹는 게 이제 그래?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워낙 얼죽아라는 현상이 한국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이잖아. 그게 커피를 빨리 마실 수 있잖아. 쭉. 그치.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그냥 쫙.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란 건 결국은 그냥 아메리카노보다는 희석이 되거든. 얼음이 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짙은 걸 못 마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제 에스프레소 이런 거를 안 마시고 약간 이제 쭉쭉 마시기 때문에 한번 그게 길들여지면 빨리 흡수되고 연하게 마시고 그걸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 모임에서 면역 관련해서 강연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라는 거야. 지훈 박사는 러닝 하잖아. 러닝하면 이제 또 열이 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찬 걸 먹지 않는 것. 거기서 이제 강사분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끊어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를 하셔서 올해는 거기 도전을 하겠어. 그게 도전할 만한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야. 도전. 왜냐면 이렇게 인이 바뀌었다 그렇잖아요. 맞아. 네, 그렇게 좋아하기 시작을 해갖고선 계속 마셨으면 그걸 끊는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끊어봐. 그러면은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근육을 키우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얼죽아를 이제 탈피해서 몸에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복근도 키우는 그런. 복근까지. 이게 굉장히 안 어울리는 비주얼이야. 그러니까 여기 갖다 놓고서 복근을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려고 생각을 합니다. 폭풍 연애 상담 뭐 이런. 나 너무 상처 줄 것 같아서. 되게 팩트 포킹을 잘 해줄 자신은 있지. 내가. 그거 안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런 거. 팩폭 너무하면은 그게 사실 적시 무슨 명예훼손 뭐 이런 거 아니야? 다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닌 걸까? 헷갈리잖아.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그치. 특히 남자들은 그런 걸 잘 안 숨겨요. 그리고 이게 눈만 봐도 알잖아. 보통 이 사람이 나한테 빠졌구나. 날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몸으로 느낀다고. 근데 좋아하는지 아닌지 헷갈린다? 간 보는 거야 그냥. 그거는. 간을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도 뭐 밀당 같은 거 굉장히 잘하고 뭐 기가 좀 세고 그래서 이 정도쯤은 나도 뭐 게임 오케이 재밌겠네 뭐 이런 정도의 성정을 가졌거나 자신감이 있으면은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막 설레고 난 이 사람 되게 좋은데 저 간 보는 건가? 나 좋아하는 건가? 밀당인가? 어쩔 땐 너무 잘해주고 근데 빠이빠이 이따 전화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애견녀 같아. 그래? 근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이러면은 그냥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맘만 상처 있고 예, 그리고 이 연애는 분명히 가불관계가 있어요. 예, 부부관계도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지는 거 뭐 이런 거지. 네, 당연히 가불관계가 있어. 그리고 아무리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더라도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간에. 그리고 참 희한하게 남자 여자 관계에서 처음에는 여자가 갑으로 시작해도 중간 지나가기 시작하면 을이 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착하고 맞아요. 좋은 사람, 정말로 인간성이 좋은 사람. 사람에 대한 감정이란 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부도 그렇고 아주 오랜 커플도 그렇고 나중에 가면 결국 을이란 말이야. 근데 그 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말 안 듣지. 대체로 이제 반짝한 나쁜 남자를 많이 만나죠. 뭐 나도 그랬어요 젊을 때. 왜 나쁜 남자 마그넷이라고 하잖아. 그 나쁜 남자가 그냥 절로 막 들러붙는. 그치. 매력적이거든. 그냥 나쁜 남자라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나쁜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땐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매력적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그냥 너무 냉담하고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지. 더 끌려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만 만나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쁜 여자가 만나야 돼. 내가 나쁜 여자일 경우. 그렇지. 그거 이제 자신 있고 뭐 한번 그러면은 뭐 게임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만나야 돼요. 예. 나한테만 다를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평생 피해서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게 번개처럼 쫙 오는 거잖아. 그렇지. 교통사고가 같다 그러죠. 벼락처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피할 수만은 없는 거고 언젠가 한번은 그런 정말 아주 치명적인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그냥 끝까지 가보라고 하는 편이에요. 내가 무서운데? 마지막까지 정말 간도 때려쳐? 막 이런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이제 야 우리 안 된 것 같아. 우리 그만 만나. 이러면은 늘 붙잡는 사람이 이제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맨날 붙잡다가 이제 붙잡고 나서 그러면은 다시 화해를 한다면 이제 자괴감에 빠진단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그 감정도 다 소진될 때까지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혀 미련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친구들 일도 기억 안 나. 정말? 다 불살랐어 일단 그 순간에?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고서는 옛날 생각나고 뭐 옛날에 만났던 뭐 그 여자 그 남자 생각난다고 뭐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라라랜드 보고서는 옛날 생각난다고 막 요즘 만약에 우리 그 영화 보고 우신다는 분들도 봤는데 나는 그런 거 보고 일도 생각이 안 나. 왜냐면은 불살랐어 진짜. 최선을 다했어. 일도 미련이 없어. 그 사람들을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미련이 없다 할 때 딱 털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아주 깔끔하게. 오히려 그쪽에서 나중에 와서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뭐라고? 지윤아 나 누군데 기억나니? 말 리가 없지. 누구? 막 이런 거?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막 이럴 수 있어. 자, 1도 감정이 없더라고. 네. 그 만약에 우리에서 이제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남자가 야 만약에 우리가 계속 만났더라면 내가 뭐 그날 뭐 거기를 어떻게 했더라면 그러면서 계속 물어. 그거는 왜냐면은
이 남자가 더 많이 받았어서 그래.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미련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아낌없이 주고선 딱 끝난 사람은 전혀 미련이 없어요. 영화가 정말 크게 보면 굉장히 둘이 사랑하고 비주얼이 좋잖아. 또 구교한 문가영. 자세히 이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제 남자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측면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는 낭만적이지 않은 둘이 동거를 하거든 결혼 전에. 그렇게 썩 되게 아름다운 관계는 아닌데 이제 비주얼로 이제 매꿈을 하다가 마지막에 헤어지는 걸 보면은 헤어지는 데 대해서 개연성을 느꼈지. 그래서 이제 문가영이 그래. 우리가 결혼했었으면 만약에 우리 결혼했었으면 그랬더니 이혼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명대사라고 생각했어. 뭐 주변에서 바보야 너 왜 그러고 사니 이런 말 그냥 개의치 마시고요. 끝까지 가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나는 여기 이상은 하나도 미련이 없이 헤어진 다음에 너무 멀쩡하게 잘 살 것 같아. 그 순간에 딱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이제 이후에는 되게 편해지고 다른 사람 또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주옥 같은 연애 상담.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야. 연애하는데 왜 고민을 해? 추가적 질문 있으신 독자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아주 성심성의껏 또 성심성의껏 냉정하게 달아드립니다. 회사 얘기는 사실은 좀 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기 때문에. 지금도 만나고 있어서. 그렇지. 어제도 만났고. 아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서울에 자가를 가진 대기업 김부장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승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군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말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또 근데 더 어린 젊은 때의 회사 생활을 생각해보면 저도 늘 이제 사표를 품고 다니는 스타일이었긴 한데 근데 또 요즘의 회사 생활이랑 또 굉장히 많이 다르니까 예전에는 이제 어린 사람들이 무조건 좀 숙이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내 주변의 후배들한테는 팀장으로서 이제 팀장 정도 레벨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자기가 이끄는 팀들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보통은 저는 관찰을 많이 하라고 하죠. 데스노트 몇 월 며칠 날 누가 무슨 실수를 했다 또는 잘한 거 사실은 이제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모든 그런 칭찬은 즉각적이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칭찬을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표면적인 걸 수 있잖아. 어떤 행동이라는 게. 그래서 수첩에 적어놨다가 사실 삼성은 한 2달에 한 번씩은 전체 팀원을 제가 팀장이면은 면담을 해야 되거든요. 면담할 때 막 정말 영혼이 털리는데 그때 묶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때 정도 되면 내가 수첩에 대해서 걔한테 적은 거를 보면 얘가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그때는 이제 실수같이 보였는데 좀 내가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칭찬을 그때 할 만한 행동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는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할 일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은 그걸 묶어서 또 같이 코멘트를 해줄 수 있어서 이제 생활 기록부 비슷하게 팀원들별로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너무 맨날 무슨 얘기하면 잔소리잖아. 그러니까는 그치. 이제 이렇게 텀을 두고 이제 좀 더 종합적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도 다 기억을 못 하잖아. 근데 그치. 이제 한마디 할 때 그때 말이야. 그때 회의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커멘트를 했더니 그게 좋은 결과를 낳았어라 그러면 듣는 팀원들도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우리 팀장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셔? 나의 행동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대단하시다. 또 있고 무섭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팀장급 후배들한테는 누구나 마음속에 데스노트 하나씩은 품고 있어야 된다. 라고 그 정도가 뭐 조언이고 또 우리 은하님이 또 맛집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것 같아. 후각. 내가 보기엔. 미각과 후각이 아주 뛰어난. 캉캉.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과일이 들어간, 특히 딸기가 들어간 케이크를 이렇게 사오셨는데 어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쇼토라고 강남에서 꽤 인기 있는 집이라 그러는데 신세계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브랜드는 이 케이크 집은 잘 모르는 집이야. 그래? 네. 이름이 뭔데? 셰프조라고 셰프조? 라고 돼 있는데 생활의 달인에 나오셨대요. 근데 진짜? 사실 이 브랜드 자체를 알고 산 건 아니고 제가 크레이프 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왜 라리라는 데 있으면서 진짜 라리. 거기서 진짜. 크레이프 케이크 되게 좋아했었는데 케이크와 커피를 같이 마신 어떤 원조격인 그런 그렇지. 곳이었는데 나는 연식이 확 거기서 드러나는. 홍차 케이크 좋아했어. 시폰 케이크.
그렇지. 시폰 케이크도 정말 끝내줬었지. 맞아요. 네. 그 생각이 나서 사봤어요. 크레이프 케이크 좋아해요? 그럼 크레이프 케이크 이렇게 뜯어 먹어? 아니면 이렇게 뜯어 먹어? 어렸을 때는 사실은 한 장씩 벗겨 먹었는데 정말 추하잖아. 왜? 나 아직도 그러는데. 요즘은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 먹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거 단면을 이렇게 잘라갖고 금방 먹기 아까워갖고 이렇게 하나씩 뜯어 먹었던 거거든? 이게 크레이프라고? 응. 그냥 생크림 같은데? 하나 벗겨봐. 너무 어렵다. 벗기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게 생겨갖고. 케이크를 이쪽부터 먹니? 아니면 뾰족한 데부터 먹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아무 데나 먹어. 오케이. 맛있어? 모르고 샀다며. 맛있네. 과일이 있어서 맛있네. 과일만 뜯어 먹고 있어. 제일 얄미운 스타일인 거 알지? 제가 케이크집은 좋아하는 데 있다 그랬지? 단 하나의 케이크집을 좋아했었는데 삼성동에 맞아. 플랑플랑이라고 문을 닫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무슨 지방 한번 가자 그러잖아. 군산 언제 가냐? 군산 말고 대전을 갈까? 대전? 성심당? 딸기시루 사러. 딸기시루는 진짜 어려울 텐데. 사람들이 5시 반인가? 그런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은 줄을 안 서고 아침에 문 열자마자 사올 수 있다는. 그거 한 시간은 줄 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너는 하고도 남으는 건 내가 알아. 모르는 것도 줄을 서니까. 진짜 한번 가볼까? 아니, 성심당을 예전에 팬분이 너무 고맙게 튀김소보를 이렇게 사주셔갖고 그때 처음 먹었어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 정말 그래요? 맛있는데 요즘은 어떨 때 보면 서울역 같은데 성심당 봉지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그럼 내려가 사오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성심당이 놀라운 거는 정말로 원재료를 아낌없이 쓰고 또 나름 이익률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잖아. 그리고 또 지역을 맞아요. 대표하는. 그 대전 이외에는 지점을 안 내니까 사람들이 그거 먹으러 어쨌거나 대전까지 또 가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럼 대전을 가는 거야? 대전은 사실은 좀 가깝죠. 부담 없이 갈 수 있지 않아? 그렇죠. KTX나 SRT 타고 뭐 1시간 정도면 가니까. 그러니까. 갑시다.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집에서 일산을 가는 것보다 우리 집에 대전 가는 게 빠르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일산 너무 머니까. 사실 대전은 오상욱 선수의 도시기도 한데. 저 오빠. 다시 옮겨 붙었어? 이쪽으로? 이제 또 올림픽의 계절이 되고 하니까. 그분 하계야. 동계가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대전에 이제 좋은 미술관도 있고 헤레디움이라고. 대전도 원하시면 한번 가봐도 괜찮죠. 저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그 당진에 우리나라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다라는 곳이 있어요. 뭐 김대건 신부님 뭐 장소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이게 멀지도 않아. 뭐 10몇 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이제 트레킹을 한번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PD님들께서 너무 좋죠 하고서는 지금까지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나한테 너무 좋죠 하고서는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때 이제 당시에 기억하겠지만 우리 은하님은 난 싫어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그래갖고 제가 뛸까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코스라고 알려진 곳이 10몇 킬로밖에 안 돼. 뭐 그 정도면 사실은 뛸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이미 익신 모드로 들어가서 쭉 피드가 올라가도 그런가 보다.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 전훈아의 반응이 없어. 읽긴 읽었는데. 무반. 근데 우리 PD님들도 반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계획이 뭐 얘기가 없어. 그래서 날이 조금 이제 선선해지면 하자. 여름에 얘기를 처음 꺼냈거든요. 선선해지면 하자. 추워졌는데 이제. 그래서 선선해지고 했더니 이제 추워지는 거야. 그래서 날이 좀 풀리면 하지. 이 사람들 하기 싫구나. 그래서 혼자 오줌을 들고 가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먼저 얘기하는 것 봐. 우리 여기 안 갈 거니까. 우리가 런던도 아직 얘기 안 했잖아. 그러네. 런던도 얘기할 게 많고. 나 런던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사실은 이제 파리하고 런던 중에 뭐가 좋냐면 저는 런던을 훨씬 좋아해요. 의외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여자들은 파리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것 그것도 때문에? 있는 것 같아. 뭐 쇼핑도 있고. 근데 뭐 쇼핑도 런던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런던이 사실은 나는 훨씬 쇼핑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왠지 쇼핑하면 파리가 생각나니까. 그리고 좀 파리 예쁘잖아. 센강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광경하며. 제국의 어떤 그 위용이 느껴져 런던은. 그런 영국이 쇠락하는 거가 더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는 한때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영국이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을 겪고 브렉시트를 하고 막 그 다음에는 막 너무 경기도 안 좋고 막 이래갖고
야 어떻게 될래나 그랬더니 요즘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 영국을 다시 좀 가고 싶어도 환율이 너무 비싸져갖고 파운드는 맨날 비싼 것 같아. 미국에도 워낙에 뭐 할 만한 도시들이 많긴 하죠. 나는 LA를 한번 해보고 싶어. LA? 그러니까 LA 하면은 대부분이 그냥 너무 상업적이고 막 할리우드에다가 블링블링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가보면 가볼수록 되게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LA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것부터 해갖고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같이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얘기도 그러게 샌프란시스코도 한참 막 치안 문제, 마약 문제 난리치더니 요즘 많이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 그러고. LA는 옛날에 그 생각난다. 우리 대학교 때 LA 기어라는 브랜드가 들어왔었어. 그거 뭐지? 거기에 이제 비주얼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왜 티셔츠 이렇게 묶어갖고 배꼽위로 이렇게 하고 뭔지 알아, 막 뭔지 알아. 약간 그런 우리가 늘 LA에 대해서는 그런 뭐랄까 도식화된 스테레오타입 돼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LA도 멋있는 도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인 교포분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한국인의 그 이민사, 이주사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 있게 역사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도시 얘기는 무궁무진하죠. 저희가 또 아무리 봐도 도시 타입이지 어디 이제 산골을 아니야, 나 산골 좋아해. 그냥 도시에 살고 있지만 경제 활동을 위해서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일본의 소도시는 좋아해. 얼마 전에 구라시키 이제 오카야마 구라시키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다. 일단 거기는 평야 지역의 작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쌀밥 이런 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번에 어떤 셰프가 그랬는데 가장 완벽한 음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잘 지어지는 한 그릇의 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밥을 먹으면서 밥에서 고소한 맛도 나고 평언할 수 없이 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오카야마 가면 오하라 미술관이라고 20, 30년대에 뭐 금융, 철강 뭐 해갖고 돈을 벌었던 이제 오하라라는 재벌이 자기랑 이제 친한 화가를 시켜서 그때 당시 유럽 그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모은 그림들이 마티스도 있고 모딜리아니, 모네 이제 좀 후대가 되면 이제 피카소 이렇게 하는데 야, 일본의 이런 소도시에 이런 훌륭한 미술관이 있고 그 미술관에서 이렇게 옛날부터 유럽에서 본토의 미술을 가져와야겠어 라고 이제 야심을 품었던 기업가가 있고 그 미술관을 20년 전에 엄마랑 조카랑 같이 갔었어요. 그때 이제 얼핏 이런 시골에 모딜리안이랑 이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출장을 갔어. 파리 출장을 갔는데 TV를 켰더니 그 미술관에서 그림을 모으러 다녔던 그 일본인 미술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야. 뭐 20, 30년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낯선 동양 남자가 와서 그림을 사겠다고 하니 파리의 화상들이 상대나 해줬겠어. 그 좋은 그림을 구하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구성이 되는데 정말로 최고의 그림은 없어요. 모딜리안이 최고의 그림, 세잔느 최고의 그림. 뭔가 작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좀 한 수 떨어진 사람들의 그림도 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여진 거 보면은 야 정말.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런던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거긴 한데 런던 같은 경우는 거의 침입이나 침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윌리엄 왕이 이제 정보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는 사실 프랑스 쪽의 사람이었고 와갖고서는 런던을 차지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막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 뭐 교토, 도쿄도 사실 도쿄 대공습 같은 게 있기는 했었지만은 외부에서 와갖고서는 같이 그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은 사실 뭐 한양, 서울 뭐 다 보면은 수도가 한 번씩 함락이 되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들은 연속성이 좀 있어요. 그러네. 근데 한국은 사실 그 연속성이 항상 끊겼지. 그래서 제가 뭐 도쿄를 가서도 그렇고 교토를 가서도 그렇고 지금의 교토가 아주 정말 1000년 전 교토는 아니지만은 여기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끊기지 않은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끊기지 않은 역사가 계속 내려면서 켜켜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가 켜켜이 쌓여도 이만큼이 되는데 그 역사가 켜켜이 쌓이고 그 안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조그만 행동을 했더라도 그게 쌓여갖고 유산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당시 그렇게 깨인 사람들이 가서 뭐 물건을 뭐 그림을 사오고 예술 작품을 모으고 이런 것도 정말 대단하다,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조금 한국이 안쓰럽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게 계속해서 나아가 줄 수 있는 기반을
휙 어서 없어지고 왕조가 바뀌면서 확 없어지고 막 이런 식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그 외부의 충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유럽의 그런 오래된 도시들 이런 데 가면은 느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연속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중요한 거구나. 일본도? 교토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는 낭설이에요. 뭐 스팀슨 장관이 당시에 뭐 신혼여행을 가갖고 뭐 이거는 아니고 네, 가기는 갔어. 네, 자기 와이프랑 이제 뭐 회의하러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물론 굉장히 아름답다 교토가 뭐 이런 생각하고 아 여기는 치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랬던 거지. 본인의 신혼여행 갔기 때문에 여기는 살려주세요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지만 이 미국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런 격해 쌓여 있는 역사의 연속성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굉장히 소중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겼다는 생각과 함께 생각해보니까는 미국 독립 올해가 250주년이네. 우리 워싱턴 DC도 안 했구나. 아, 그렇지. 계획 도시잖아요, 거기야말로. 거의 신도시 개발하듯이 만들어놓은 도시인데 얽혀있는 스토리들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사실 DC가 예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 DC하고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때는 왠지 그 고인분들 모여갖고서는 뭐 씨가 피우고 스테이크 썰고 뭐 별 맛도 없는 스테이크 집에서 스테이크 맛있던데. 지금은 맛있어. 지금 맛있는데 옛날에는 약간 좀 그런 은밀한 얘기나 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완전 하플들도 너무 많고. 맞아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거기에 로슬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DC 근처에 거기 가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쌀국수 집이 있어요. 진짜 유명해. 되게 맛있어. 요번에 한번 갔었는데 작년엔가 가갖고서는 쌀국수 먹으러 가자. 갔는데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앞이 막 타운하우스 들어서고 그래서 막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DC도 이제 얼굴이 변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사실 했죠. 그 근처에 알렉산드리아에 아마존이 사무실을 열기도 하고 맞아요. 하면서 젊은 물론 그 외교관들 그다음에 세계 기구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런 기업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기가 있어지고 또 한때는 사실 워싱턴 DC도 되게 치안이 안 좋다 그랬어. 저녁에 다니면 안 된다. 제일 위험한 데였어요. 라고 했는데 네. 치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뭐 도시 얘기는 언제나 재밌는 것 같아요. 회사에 가면은 윗분들이 막 너도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앞뒤 없이 막 뭔가 새로운 거 좀 갖고 와봐. 뭐 이러고. 새로운 거 없어? 막 이런 건데 브이로그를 제가 하자고 그랬는데 은하님이 싫다고 그랬어요. 브이로그? 브이로그는 어렵지. 그지? 흠칫 당황.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당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조롭기 때문에 그렇지. 보여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사실 지은 박사는 어떤 거를 브이로그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놓으니까 저도 없더라고요 별로. 굉장히 루틴대로 사는 스타일이라 갖고 보여드릴 게 별로 없긴 하더라고. 근데 그것마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너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뭐 먹고 사니? 뭐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먹는 건 인스타에 엄청 열심히 올리는데 대부분 똑같아. 국수, 고기. 술, 국수, 파스타, 와인. 뭔가 다 따뜻하게 굽혀야지 좋아해. 생선도 이제 구워서 따뜻하게 돼야지 좋아하고. 시리얼 같은 거 안 좋아하겠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런 캘로그나 이런 데서 별로 좋은 이제 시장이 아닌 게 맞아요. 빨리 먹는다, 이런 패스트푸드이다라는 일원으로 이제 시리얼인데 우리나라는 곰탕집 가면 정말 빨리 나와. 왜냐면은 곰탕을 계속 끓이고 있다가 그냥 쭉 부어서 주기 때문에 곰탕 어떤 집에 가면 1분 만에 나온 집도 있어. 그러니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시리얼 같은 경우는 일단 아침에 우리가 뜨뜻한 걸 먹어야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간식이지 밥이야. 그렇지. 이게 있거든. 저는 뭐 사실 아침은 거의 밥을 먹어요. 밥과 국? 근데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밥이랑 국은 잘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쌀을 잘 안 먹는다며.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이렇게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다니. 우리 엄마랑 내가 이렇게 맨날 밥을 갖다 고봉으로 한 그릇씩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슴밥을 이렇게 해갖고 먹는. 옛날에 그래갖고 우리가 쌀이 모자란다 해서 혼분식하라고 막 그랬었어요. 예, 네,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다. 지금 사람들 들으면 뭐라고? 막 이럴 거야. 약간 쌀이 저분들 몇 살? 몇 살? 막 찾아보면 혼분식 찾아보면 어이없는 연도가 막 나오고 막. 무한도전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사회인이 됐다. 무도키즈가 사회인이 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뭔가를 도전하는 그런 것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하시게? 노래? 맞아. 은하님이 합창단 들어갔다.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노래 부르고 맛있는 거 먹는다라는 후배의 꼬임을 듣고 들어가서 알토 파트를 맡았어. 정말? 응. 목소리가 이게 되게 높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노래 아는 가락과는 다르게 이제 화음을 넣어야 되잖아. 그 화음을 넣는 게 너무 힘들어. 소프라노가 재밌는데. 그렇지. 이제 내가 아는 음은 소프라노야. 그래서 부르다가 따라가. 따라가면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세상에 쉬운 게 뭐 어디 있겠어. 그렇게 내가 복면가왕 나갔을 때 놀리더니. 아니 그러니까 막상 그러니까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이 콩나물을 보다 보니까 악보가 읽혀? 안 읽히지. 그래서 나도 피아노 학원에 다녀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일이 커지는 거야. 우리 옛날에 피아노 학원 가면 피아노 선생님이 떡볶이 해주고 그랬었다. 그게 사실 피아노 선생님들이 조금 우리 엄마들이랑은 조금 다른 면이 그분들이 또 음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약간 좀 엘레강스한 이런 게 있잖아. 약간 엘레강스와 그냥 아줌마 사이에 있는 그거를 막 정희랑 씨가 너무 표현을 잘하는 거야. 윤정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정말 소름이 쩍쩍 끼치는 대단합니다. 정말 공연 언제 해서 그래서? 올해 공연은 못할 것 같아요. 올해 공연은 제가 딴 일정이 있는 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입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토와 소프라노 구분도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삑사리를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습해서 내년에는 해야죠. 저는 사실 김지훈 박사한테 리젝트 당하겠는데 저는 요리를 하는 거를 한번 찍어볼까. 나 리젝한 건 아니야. 리젝한 건 아니야? 보류? 결제 보류?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리는 조금 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찍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약간 이제 당장 뭘 하기가 조금 그랬던 거지. 난 떡볶이 뭐 이런 거. 떡볶이였어? 나는 떡볶이였지. 난 또 뭐 파스타 막 이런 건 줄 알았지. 아니, 이게 사실은 민성쌤 오셔갖고 할 때 많이 배우고 좋지만 민성쌤이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숟가락만 올렸지. 보조적인 역할만 하잖아. 이렇게 우아하게 말을 하죠. 보조적 역할만 하는데 떡볶이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내 손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뭔가 만드는 그런 거를 해볼까. 사실 근데 지훈 박사는 계속 집에서 음식을 하지만 나는 집에서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음식은 나한테는 도전인데 지훈님께 큰 도전은 아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까르보나라를 했잖아. 우리 애가 까르보나라를 해줄까 했더니 싫다는 거야. 좋아하던 애였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느끼해. 그래서 크림 들어간 거 말고 진짜 까르보나라. 알프레도 말고 그걸 해줘. 나 그거는 좋아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했지. 치즈가 아니라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은 이런 거네. 엄마는 치즈를 갈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안 쓰더라고. 근데 맛은 괜찮게 나왔어. 비주얼도 좋았어요. 비주얼도 나쁘지 않았고. 음식은 늘 즐겁죠. 그래서 맛있는 일 많이 하니까 은하님이 또. 그래서 한번 또 찾아면 같이 한번 가볼까? 좋지 뭐. 참 구독자분들이 가끔 지훈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궁금해하시긴 하던데 어제 많이 내렸어. 투자는 우리 은하님이 훨씬 더 잘하시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사실은 은하님한테 들은 거 가지고서 난 게 많고. 요즘 가장 섹시한 것이 무엇인가? 요즘은 사실은 옛날에는 뭐 좋은데 먹으러 가고 뭐 멋진 거 사고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에 가장 섹시한 것은 투자를 잘하는 거. 그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미키님을 불러다가 배우면서 무엇을 사야 될까요, 미키님? 그렇죠. 오늘 인스타그램에 길게 올리셨더라고. 사실은 근데 모든 게 이제 AI지 뭐. AI가 얼마나 내실이 있는가. AI 할 때까지 얼마만큼 회사들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CAPEX를 많이 쓸 것인가 뭐 이런 것인데.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주로 보거나 하는 쪽이 그쪽이니까 국제정치라든지 국제정세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를 해요. AI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지. 왜냐면은 이제 군사 안보에서 AI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가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 글쎄요 대체가 나타나기 전까지 팔란티어는 그리고 이번 정부랑 워낙 또 가깝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 더 살까? 줍줍 할까? 한 번 더 보자. 비트코인도 줍줍할까? 뭐 이런 거 늘 이렇게
줍줍. 요새 또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은 게 많잖아. 뭐 베네수엘라부터 이란도 지금 뭐 시끌벅적하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뭐가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알려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컨펌이 딱 된 게 아니니까는 저도 이렇게 지식 플레이나 이런 데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괜히 루머나 헛소문 이런 거 듣고 하면 안 되니까. 뭐 유럽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시기라서 흥미로운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다 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다 안 풀려도 나중에 카메라 끄고 얘기하지 내가.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거예요. 방산이 이미 떴지. 엄청 떴지. 방산이 이미 올랐는데. 근데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지. 유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따라잡겠다고 돈 퍼붓고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냥 K방산이 떴잖아. 그렇지. 근데 뭐 한 4,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통신, 위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네이블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운영 체계. 이거는 미국이 꽉 잡고 있어서 유럽은 당분간은 미국 바지가락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그 나토 사무총장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keep dreaming이라고 그랬나? 꿈깨라고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잖아. 독일이 근데 한때 정말 유럽의 모범생이라고 그러면서 독일만큼만 하자. 왜냐면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빌빌거릴 때 뭐 자동차든지 뭐든지 해서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독일이 이렇게 어려워졌어. 그런 거 보니까 야,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게 정말 그거는 정말 생각보다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저렇게 못 살지 않았어요. 아르헨티나도 저렇지 않았어.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면 정말 그 옛날의 향수. 정말 건물들이 다 좋거든요. 근데 호텔에 들어가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1시간 있다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도 또 밖에 나와보면은 공원이라든지 오페라 극장이라든지 사실 옛날에 아르헨티나는 잘 살았죠. 잘 살아서 마리아 칼라스가 아르헨티나에 공연을 가고 대단한 예술단체들이 다 아르헨티나 가서 공연을 하고 이러던 때가 있었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파리라고 맞아. 얘기를 할 정도였고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민을 오던 맞아. 엄마 찾아 산말리 그러니까 미국으로 갈까 아르헨티나로 갈까 고민하다가 미국 간 사람도 있고 아르헨티나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운명이 갈린 거지 사실은. 그러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사람의 인생도 그렇지만은 국가의 인생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근데 또 아르헨티나는 이제 가면은 맛있는 고기와 맛있는 와인과 아르헨티나 말베이저로 또 가고 싶은 곳이긴 합니다. 요새는 좀 나아진다 그러던데 아르헨티나 그래도. 아르헨티나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사실 영국도 한동안 어렵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읽으면은 마틴 울프가 영국병 어떻게 고칠 거냐 막 이러더니 또 스물스물 좋아진다 그러고 지윤님의 지식 플레이를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뻥키시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즐거운 얘기 해봤는데 아니 근데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 아이디어도 좀 듣고 싶어요. 네, 맞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줬으면 좋아하실까? 어려운 걸 시켜주십시오. 그냥 어떤 걸 해드리면 가장 좋아하실지 그러니까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아이디어도 얻고 물론 이제 저희끼리 얘기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험한 거 거기서 거긴 거지 이제 뭐 책 얘기하고 뭐 이런 미술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이었습니다. 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